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에너지 전원의 변곡점 통일 이후의 북한 지역으로부터에 대해 발표를 준비한 기계제어공학부 배정훈입니다.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에 전기와 전력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는데 평소에 이에 대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고민해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 이후에는 어떤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이번 기회로 알고 싶어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발표의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남북의 에너지 비교. 두 번째,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현 주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세 번째, 통일 이후 에너지 전환 정책, 독일 사례와 비교하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남한과 북한의 에너지 비교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반도의 야간 위성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남한 지역이 성 같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는 북한의 열악한 전력 사전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에너지 설비와 발전 전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발전 설비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이 정도 규모이다를 의미하고 발전 전력량은 실제로 그 해의 전력을 생산한 양입니다. 보시다시피 20년 기준 발전 설비는 남한이 북한보다 16배가 많으며 발전 전력량은 남한이 북한보다 23배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료는 1인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파란색은 남한, 빨간색은 북한을 의미합니다. 남한의 경우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 OECD가 아닌 집단의 평균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에너지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이 자료는 북한의 발전량을 에너지 자원을 기준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자력갱생, 즉 자신의 자원으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 보니 북한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인 수력과 화력, 그 중에서도 석탄 발전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에너지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소비지 중심의 에너지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송배전이 원활하지 않아 발전을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최대 50%의 손실이 나다 보니 부족한 자원으로 발전을 하더라도 최종 소비지에는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송배전 시스템을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책을 펴고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상류층이 거주하는 평양에 집중적으로 발전소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북한은 세대별로 에너지를 구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을 이용해 각 가정의 전력의 일부를 부담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에 따르면 이는 북한 전력 생산량의 1%가 채 되지 않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난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현 주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친환경 발전은 대한민국 발전량의 4.8%, OECD 국가를 포함한 44개국 중 42, 즉 최하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발표된 제10차 전력 수립 기본 계획에 따르면 친환경 발전의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력 산업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 기사들은 22년 상반기에 발표된 대한민국 전력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 손실액에 대한 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반기에만 14조 원, 연으로 따지면 30조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적자가 나는 것일까요? 바로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값은 서민 경제와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직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 함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전과 석탄 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한다고 한국전력의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즉, 친환경 발전과는 다시 거리가 멀어진 것이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값이 싼 화석 연료로 발전을 하다가 나중에 기술이 진보해서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싸지면 그때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것 같은데 답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의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적 차원에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적 차원을 보겠습니다. EU는 벌써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미 의회 또한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적 차원에서의 동참 압박입니다. 아리백이란 용어가 생소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한 사례를 들면 2018년 BMW가 배터리를 LG화학에 요구하며 아리백을 요구했는데 앞선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보니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같은 요구를 삼성 SDI에 요구했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옮겨 배터리를 납품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주제인 한반도 통일 이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정책, 독일의 선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통일 이후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4단계로 이뤄졌다고 평가합니다. 첫 번째로 자유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선 선진 기술을 가진 서독이 동독의 기술 지원과 운용 지원을 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 이후 동독의 에너지 정책을 계획하고 동독의 전력 회사를 민영화하여 민간에 넘기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이에 대한 저항이 있는 단계, 네 번째로 갈등이 해소되고 개선책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단계로 이뤄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통일 전 서독과 동독의 전력 산업 비교 자료입니다. 현재 북한과 통일 전 동독의 석탄 발전이 주 에너지 발전원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북한의 경우 에너지 최빈국에 해당하고 동독은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과정에서 전력 산업에서도 많은 진통을 겪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격차가 더 큰 한반도의 경우엔 더 큰 진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직후 통일 독일은 동독의 800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갈탄 발전소를 폐지했습니다. 이는 동독 전체 전력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발전소 폐지에 따라서 서독은 설비 용량 320메가와트 갈탄 화력 발전소를 서독 계통에서 분리하고 동독 계통에 연결하여 동독 지역으로 송전하였습니다. 어, 조급한 동독 에너지 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용 불안정과 상대적 박탈감 등 동독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산업 측면에서는 지나친 매몰 비용과 연료비, 환경설비, 투자비 과다 등 경제적 비효율성을 노출시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의 큰 방향이 동독의 국유화된 재산을 민영에 불어하는 방식에 취하였습니다. 에너지 부분도 괴를 같이 한 것이고요. 지금의 평가는 급격한 민영화로 인해 동독 지역의 일자리가 급감했고 취업률이 통일 전에 비해 30%가량 낮아졌으며 그로 인해 동독 지역의 인구는 매년 5% 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 과정은 급격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 아닌 점진적인 시장 경제로의 전환으로 북한 지역의 소외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에너지 얘기로 돌아와서 북한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적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력 발전은 수력 발전에 있어 북한의 자연 입지는 남한에 비해 유리한 환경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수력 발전량은 100억 킬로와트 아워를 상회하였고 이는 매년 남한 에너지 발전량의 3% 내외 규모입니다. 북한의 수력 발전 설비 용량에 비해 가동률이 30%인 점, 남한의 선진 기술력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수력 자원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에너지 원입니다. 두 번째로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이 개발이 가능한 풍력 밀도
와트 퍼 미터 제곱 이상인 면적은 남한 25.5 기가와트, 북한 43.6 기가와트로 북한의 풍력 잠재량이 남한의 1.7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북한 21개 지점에서 조사한 하루 평균 일사량은 3.61 킬로와트 아워 퍼 미터 제곱이고 남한에서 태양광 발전을 시행하고 있는 16개 지점의 일- 하루 평균 일사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간 일조 시간이 2280에서 2680시간으로 북부 유럽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결론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정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일 100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입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한국 전력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의 에너지 예비비로 마련하고 북한의 기반 투자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에너지가 남한 지역의 환경보다 북한 지역에 더 경제성이 있으므로 북한 지역의 에너지 친환경 한반도의 친환경 에너지 특구를 계획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북한 전력 분야는 남북 통합 전력 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입니다. 거의 모든 발전 설비와 송배 변전 설비는 개보수 대상이고 충분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설비들의 신규 건설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하여 새로운 산업 동력을 찾기 어려운 남한의 전력 사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